LA시 다운타운 지역의 제14지구 현역 시의원인 호세 후이자 의원이 오늘 전격 체포됐습니다.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LA 시의원들의 이딴 뇌물수수 사건에 시의회를 개혁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소수의 시의원이 개발 승인권을 독점하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일부 주의 코로나 확진자 급증 추세가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해당 주지사들은 경제 재개를 다시 후퇴시킬 수 있다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2차 경기 부양 정책을 지지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선 전까지 개인별 부양지원금 1,200달러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형 태극기와 성조기가 오늘부터 LA 총영사관 외벽에 내걸렸습니다. 한국전 70주년을 맞아 굳건한 한미동맹을 상징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앞으로 2, 3주가 코로나 확산 여부의 가장 중요한 기로가 될 것입니다. 앤서니 파우치 소장이 오늘 의회 청문회에서 또다시 강조했습니다. 관련 소식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제2차 경기 부양책을 지지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예정되어 있는 11월이 되기 전까지는 경기 부양자금 개인당 1,200달러를 다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먼저 전용훈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차 경기 부양 지원금 지급을 지지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 현금 지급이 경기 활성화는 물론 재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도 이달 초 추가 경기 부양금 지급을 언급하며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하원은 이미 국민 한 사람당 1,200달러의 경기 부양 지원금을 추가 지급하는 내용을 새 경기 부양책에 포함시켰습니다. 하지만 실제 시행 가능성은 아직 확실하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연방 상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이 현금 지급에 부정적이기 때문입니다. 공화당 의원들은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추가 현금 지급이나 감세안 등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시카고 대학 등은 경기부양지원금이 실제 코로나로 힘든 가정들의 빈곤층 전락을 막았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LA 시의회의 현직 시의원이 연방수사국에 전격 체포됐습니다.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LA시 제14지구 호세 후이자 의원입니다. 자택에서는 다량의 현금까지 발견됐습니다. 김민우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LA시 현직 시의원인 호세 후이자 의원이 오늘 오전 자택에서 전격 체포됐습니다. 연방수사국은 후이자 시의원이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15만 달러 규모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후이자 의원에게는 공갈 사기 혐의도 함께 적용됐습니다. 후이자 의원은 불법적으로 선거 후원금을 받거나 공짜 호화 여행까지 수차례 갔다 온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Jose Huizar and his associates were rewarded handsomely with gifts, including cash, luxury hotel rooms, fine dining, chartered flights, spa treatments, campaign contributions, legal costs, and stacks of casino chips. 연방수사국이 자택을 압수할 당시 12만 9천 달러의 현금까지 발견됐습니다. LA 시의회는 전격 체포된 후이자 시의원의 자격을 정지시키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처리했습니다. 연방수사국은 LA 시의회에 대해 전반적인 수사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후이자 시의원에게는 10만 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됐습니다. LA에서 SBS 김민우입니다. 네, 호세 후이자 시의원에 앞서 벨리 지역 시의원이었던 미치 잉글랜드도 최근 자신의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시의회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용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제는 현직 시의원까지 체포되면서 LA 시의회의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오늘 체포된 호세 후이자 LA 시의원은 최근까지 LA 시의회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LA시의 모든 건축계획과 조닝 변경 요청 등을 우선적으로 검토해 결정합니다. 부동산 개발 자체를 허가하거나 막을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행사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지만 시의회의 소위원회인 만큼 고작 5명의 시의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지난 3월 뇌물수수로 체포돼 유죄를 인정한 미치 잉글랜더 전 시의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소속이었습니다. 우리 시에서 있는 법이 뚜렷하게 돼 있지 않아요. 시의원들이 자기 마음대로 바꿀 수 없게 해놓으면 이런 문제가 드물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빈번히 발생하는 시의원과 개발업자 유착을 막으려면 건축 인허가 과정을 투명하게 시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시정부 윤리위원회에 강력한 감시 기능을 부여해 면밀히 관리 감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FBI investigation에서는 Councilman Curran Price도 같이 이름이 나와 있었어요. 여기 미치 잉글랜더하고 호세 휘설만 갖고 끝나지는 않는다고 생각해요. 이번 비리 사건을 보다 철저하게 수사해 시의회 개혁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계속하겠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확산 추세, 일부 주지사들은 심각한 단계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제 재개를 다시 검토하겠다는 경고까지 연이어 공언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재린 기자입니다. LA 카운티의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오늘 또 2,300명을 넘어섰습니다. 누적 입원 환자 수도 1,500명으로 평균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전체의 상황도 심각합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일일 신규 환자 수는 역대 가장 많은 6,000명을 기록했습니다. 경제활동이 시작되면서 확진자 수가 급증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잇따르자 자택 대피령을 복원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확진자 증가세가 계속될 경우 자택 대피령을 일부 복원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일일 확진자 수가 4,000명이 넘은 텍사스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레그 에벗 텍사스 주지사는 텍사스 내 확진자 수가 또 2배로 는다면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루이지애나주는 환자가 급증하자 예정됐던 경제 완화를 보류시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미국 내 코로나 확진자 수가 무섭게 증가하면서 완화됐던 경제 재개가 중단될 상황에 처했습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네, 앤서니 파우치 국립전염병연구소장. 최근에 코로나 감염 추세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앞으로 2-3주가 중대한 고비가 될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는 피해라. 꼭 가야 되면 마스크를 착용해라. 파우치 소장의 거듭된 당부였습니다. 이삼인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다음 몇 주가 코로나19 극복의 중대 고비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이 연방 하원 청문회에 참석해 코로나 확산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군중이 모이는 곳을 피하고 누구나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한 코로나 감염자를 가려내기 위해 코로나 검사도 더 실시할 것이라고 파우치 소장은 설명했습니다. 정상 복귀는 반드시 단계적으로 서서히 하지 않으면 그동안의 조심이 모두 물거품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가운데 젊은 청소년층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며 일부는 중증으로 발전해 숨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올해 말 정도 코로나 백신을 사용할 준비가 될 수 있다며 백신 개발의 진전 상황에 대해 낙관적으로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SBS 이삼현입니다. 재확산 추세는 방역 모범 국가에서도 빚어지고 있습니다. 독일의 확진자는 다시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재확산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중국도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계속해서 김경희 기자입니다. 겨울이 다가오는 브라질에선 최근 하루 평균 1,000명씩 코로나19로 숨지고 있습니다. 아파트형 묘지까지 도입했지만 쏟아지는 사망자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Levando na brincadeira, não estão respeitando. E assim, como vocês podem ver, é fato, é verdade, porque meu pai faleceu disso. 중남미 30여 개 나라에서 확진자가 210만 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도 9만 명을 훌쩍 넘겼습니다. 독일에선 코로나 통제 조치에 불만을 품은 시민 폭동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딴 집단 감염으로 다시 확진자가 하루 수백 명씩 늘면서 2차 유행의 시작은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도 캘리포니아와 텍사스 등 서남부 10개 주에서 최근 하루 확진자가 4, 5천 명씩 발생해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They're heading into big outbreaks that are going to continue for at least another couple of weeks until they do something differently.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확진자를 줄이려면 코로나 검사를 덜 하면 된다고 말하고 있고 퍼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도 2차 유행은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베이징 심파디 시장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으로 249명이 확진된 중국도 확산 방지 총력전을 펼치고 있지만 2차 유행으론 번지지 않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SBS 김경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취업 비자 잠정 중단 행정 명령에 대해 첨단 기업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구글의 최고 경영자는 해외 인재들이 미국의 기술 분야를 글로벌 선두 자리로 끌어올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마존은 직접 공개한 성명서에서 전문직 취업 비자 중단은 미국의 경쟁력을 위험에 처하게 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네, 대형 태극기와 성조기가 LA 총영사관 전면에 오늘부터 내걸렸습니다. 한국 전쟁 70주년을 맞아 굳건한 한미 동맹을 상징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상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LA 한인타운 웨이셔와 뉴햄프셔길 인근에 위치한 LA 총영사관. 총영사관 건물 앞 벽면에 대형 태극기와 성조기가 내걸렸습니다. 영사관은 올해 6.25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개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세대 한인사회가 있는 이곳 LA 지역에서 우리 차세대들에게도 한미 관계의 중요성을 알리자는 취지에서 이번에 이 사업을 계획하게 됐습니다. 한미 동맹은 이제 한반도를 넘어 세계 평화를 기여할 수 있는 전략적 파트너로 발전했다고 총영사관은 강조했습니다. 태극기와 성조기는 가로 10피트와 세로 49피트 크기입니다. 미국 내 대한민국 총영사관 가운데 유일하게 LA 총영사관 건물 벽에만 대형 태극기와 성조기가 개양됐습니다. 특히 이제 LA 지역에 또 코리아타운이 개항함으로써 많은 분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상당히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총영사관의 대형 태극기와 성조기 설치는 LA 한인타운을 상징할 수 있는 랜드마크로도 거듭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는 목요일 6.25 70주년을 맞아 한국전 참전 용사 등을 LA 총영사 관저로 초대해 기념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LA에서 SBS 이삼현입니다. 네, 인종차별 항의 시위가 이제는 흑인 인권운동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오늘 백악관 앞에 모인 시위대들은 앤드루 잭슨 전 대통령의 동상을 철거하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공기물 파손죄를 거론하며 엄란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박찬범 기자입니다. 시위 참가자들이 백악관 앞에 있는 라파에트 광장에 모여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성경책을 들고 사진 찍기 이벤트를 하기 위해 최루탄으로 시위대를 몰아내 논란을 빚었던 장소입니다. 시위대는 광장에 설치된 동상에다 노란 밧줄을 묶고 양쪽에서 끌어당기기 시작합니다. 경찰은 체류회까지 살포하면서 동상 철거를 저지하고 시위대를 강제 해산시킵니다. 시위대의 표적이 된 동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영웅으로 꼽아온 미국의 7대 대통령 앤드류 잭슨입니다. 미국 원주민을 무자비하게 고향에서 내쫓은 전쟁 영웅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공공기물을 파손하는 반달리즘이라며 중형을 내리겠다고 경고했습니다. We are looking at long-term jail sentences for these vandals and these hoodlums and these anarchists and agitators. 앞서 뉴욕시는 시위대의 요청을 받아들여 뉴욕 자연사박물관 앞에 설치된 루즈벨트 전 대통령의 동상을 철거하기로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인종차별 이력을 둘러싼 동상 철거 시위가 계속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시위대로부터 동상들을 보호하기 위해 행정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미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SBS 박찬범입니다. 네, 오늘 오전 10시 반쯤 멕시코 남부 태평양 연안 지역에서 규모 7.4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이 일어난 오악사카주 주민 2명은 건물이 붕괴되는 바람에 현장에서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진앙지에서 700km 떨어진 멕시코 시티에 거주하는 한인 1명도 부상을 당했습니다. 태평양 쓰나미 경보센터는 한때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하기도 했습니다. 네, 꿈, 희망, 미래재단 이사장이면서 샌드 캐년 컨트리 클럽을 경영하는 스티브 김 대표가
한인 가정 상담소에 7만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김 대표는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인들이 희망을 가지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뜻도 함께 전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장학 교육 사업에 주력하고 있는 스티브 김 대표는 한국의 꿈 희망 미래 재단도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 대표는 지난 1999년도에 통신 연결망 회사였던 자일랜을 성장시켜 매각한 대표적인 한인 성공 기업인입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하겠습니다.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그동안 4차례나 보안 각서까지 쓰면서 자신의 회고록 출판을 백악관과 조율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회고록은 오늘부터 판매에 들어갔습니다. 김수영 특파원입니다. 볼턴 회고록 출간 금지 재판 서류에 포함된 볼턴 전 보좌관의 자필 보안 각서입니다. 기밀 정보를 허가 없이 유출하면 형사처벌된다는 내용의 각서인데 볼턴은 백악관에 들어간 2018년 4월 5일과 사임 직후인 2019년 9월 13일에 2차례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볼턴이 회고록 출간을 허락해달라며 초안을 처음 제출한 지난 1월 백악관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도 있는 최고 등급 기밀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볼턴은 책 내용을 조율하기 위해 백악관 담당자를 모두 4차례 만납니다. 넣어도 되는 내용과 안 되는 내용을 논의하면서 39장의 자필 메모를 남겼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를 의미하는 CVID,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의 편지를 의미하는 단어 등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도 내용 조율에 진전이 없자 백악관은 결국 수정과 삭제가 필요한 415군데 목록을 만들어 볼턴에게 건넵니다. 한반도 관련 내용만 110군데가 넘습니다. 볼턴은 백악관의 수정 삭제 요구를 대부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은 볼턴이 국가안보로 도박을 한다며 처벌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하면서도 언론 등을 통해 이미 내용이 알려져 출간 금지에 실익이 없다며 출간을 허가했고 볼턴 회고록은 오늘 출시됐습니다. 오늘부터 미국에서 볼턴 회고록이 시중에 풀렸는데요. 백악관과 치고받고 싸움이 치열했던 만큼 독자들의 관심도 뜨겁습니다. 독자의 관심은 곧 돈으로 연결되죠. 볼턴이 사전에 받은 인세가 25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여기에 책이 잘 팔리면 추가로 인세가 들어올 테니 볼턴이 돈방석에 앉게 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또 볼턴 전 보좌관은 사임 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반감을 대놓고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돈과 원한, 이 두 가지가 볼턴을 트럼프 저격수로 만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볼턴 회고록에 사식 왜곡이 많다는 청와대 해명 기사를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트윗에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봐라, 볼턴은 법을 어겼다, 기밀 정보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또 볼턴을 미친 사람, 무능한 거짓말쟁이 같은 막말로 비난했습니다. 네, 볼턴 전 보좌관도 자기 목표는 트럼프 대통령 낙선이라는 걸 분명히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I think it's important that the American people have these facts as they consider what to do in November and as we look at our history and see Trump for what I hope history will record it to be, an aberration. 대통령과 핵심 참모 관계였던 두 사람이 진흙탕 싸움을 벌이는 건데 대통령은 측근을 내치고 그 측근은 반 트럼프 인사가 되는 행태가 트럼프 행정부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북한은 지난해에도 핵시설을 계속 가동해왔습니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추가 핵시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에 대한 제재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김윤수 특파원이 전하겠습니다. 미 국무부는 의회에 제출한 2020 군비통제 비확산 군축합의 관련 보고서에서 지난해 내내 북한의 핵활동이 계속됐다며 큰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계속된 핵활동의 근거로 지난해 8월 발간된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보고서를 인용했습니다. 북한 영변의 핵연료봉 제조 공장에서는 재작년까지 원심분리 우라늄 농축시설을 사용한 징후가 있고 지난해 3월에는 냉각시설 부품 시험 징후가 포착됐다는 겁니다. 또 평산 우라늄 광산 등에서 채굴 활동이 있었다는 IAEA의 조사를 바탕으로 북한에 확인되지 않은
추가 핵시설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미 국무부는 판단했습니다. 북한이 폐쇄한 풍계리 핵실험장을 원래 상태로 되돌릴 수 있다는 분석도 보고서에 포함됐습니다. 미 국무부는 풍계리 핵실험장에 대한 국제 사찰을 허용하지 않은 건 추가 핵실험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하는 대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이 다른 핵실험장을 건설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내놨습니다. 미 국무부는 지난해 2월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에도 북미 협상 재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면서도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 전까지는 대북 제재가 그대로 유지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유수입니다. 네, 북한의 대남 전단 살포가 이번 주에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북한의 긴장 고조는 전단 살포 이후에 군사적인 행동으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잠시 뒤에 자세히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위협 신고 전화를 받고 출동한 시간은 무차별 방지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힘없는 지지를 보냈습니다. 다양한 직업의 신입대 행렬이 한인타운 학생들은 직접 그린 팻말을 들고 힘의 손을 이어잡고 배추와 상추 같은 채소는 어쩔 수 없이 음식 가격을 올린 요즘 엄마 아빠가 많이 놀아줘요. 정말 재밌어요. 오랜만에 남편이랑 같이 집안 대청소도 할 수 있고 또 둘만의 대화도 자주 나눌 수 있고 평소에 시간 없어서 못했던 일들을 할 수 있어서 평소 일하느라 가정에 좀 무심했던 것 같아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가족과 같이 있는 시간이 늘다 보니 잊고 있던 그런 가족의 소중함도 알게 되고 나쁘지만은 않네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재택근무하면서도 가족과 함께 자주 운동을 하다 보니까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가족 사랑, 사랑의 시작은 관심입니다. 이 캠페인은 가족의 건강을 생각하는 우메켄이 함께합니다. 네, 북한은 대남 확성기 설치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모두 40여 곳이나 될 것이라는 추산입니다. 김학휘 기자가 현장에서 취재했습니다. 강화도 평화전망대를 다시 찾아 북한 개풍군 대남 방송용 확성기를 지켜봤습니다. 낮 1시부터 5시까지 근처 초소에서 북한군 움직임이 포착되긴 했지만 대남 방송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군과 인근 주민들은 밤사이에도 방송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제가 있는 강화 평화전망대는 북한 개풍군 대남 확성기로부터 2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2년여 전 북한이 확성기로 대남 방송할 때 방송이 선명하게 들렸다고 말했습니다. 커요. 좀 크다 싶어. 남조선 뭐 그런 거 얘기하고 뭐 귀담아 듣나. 남조선 그냥 뭐 대통령 바뀔 적마다 이름 바뀌어서 그냥 악담하고 그거지. 파주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도 최근 재설치된 북한의 확성기가 카메라에 잡힙니다. 한 군 당국자는 정확한 숫자를 공개할 수 없다면서도 비무장지대 일대 여러 곳에서 북한이 확성기를 다시 설치하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2018년 5월 판문점 선언에 따라 철거했던 확성기 40여 개를 모두 재설치하려는 걸로 추정됩니다. 판문점 선언 허물기 차원의 공세입니다. 국방부는 구체적 대응 계획에 대해선 말을 아낀 채 남북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기울여온 노력은 준수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SBS 김학휘입니다. 판문점 합의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대남 전단 살포 작업은 이번 주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후에는 군사적인 위협으로까지 긴장을 끌어올릴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계속해서 안정식 기자입니다. 탈북자 단체가 날려보낸 전단이 북한 지역에 떨어졌는지에 관계없이 북한은 이번 살포를 또다시 대남 비난 소재로 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북 전단 살포를 그동안 우리 정부가 묵인해왔다고 주장해왔는데 이번에도 살포 행위 자체는 막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엄중한 현 사태가 쓰레기들의 반공화국 비라 살포 망동과
그를 묵인한 남조선 당국 때문에 철회되었다는 것은 맞대응을 명분으로 인쇄를 마쳤다는 1200만 장의 대남 전단을 조만간 남쪽으로 살포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전문 매체 데일리 NK는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6.25 70주년인 모레부터 오는 28일 사이에 최전방 지역에서 대남 전단 살포가 이뤄질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기간 중 살포가 이뤄진다면 북서풍이 부는 25일과 26일 사이가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동신문은 전단 살포가 남북 합의 위반이라는 우리 정부에 대해 합의를 먼저 위반한 것은 남한이라며 뻔뻔하다고 비난했습니다. 남조선 것들이 이렇게 한 짓을 보면 온 남녘땅에 비라를 다 뿌린다고 해도 이 직성이 풀릴 것 같지 않습니다. 연락사무소 폭파에 전단 살포 준비, 확성기 설치 등 대남 압박 조치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북한은 아직 본격적인 군사 행동에는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당중앙 군사위의 비준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주 안에 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SBS 안정식입니다. 네, 미 프로야구가 다음 달 24일쯤 개막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관중 없이 팀당 60경기만 치르는 미니 시즌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승훈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시즌 개막에 대해 구단 측과 선수 노조가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하자 메이저리그 사무국은 지난 3월 맺은 노사협정에 따라 총재 직권으로 시즌을 개막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사무국이 제시한 시즌 대비 훈련 계획과 코로나19 대책에 선수 노조가 내일 새벽까지 동의하면 개막은 확정됩니다. 현지 매체들은 7월 24일쯤 개막해 정상적인 시즌의 37%인 팀당 60경기씩 치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선수들도 37%의 연봉만 받게 됩니다. 올해 연봉이 2,100만 달러였던 추신수는 770만 달러, 2,000만 달러였던 류현진은 740만 달러만 받게 됩니다. 7월 1일 시작될 예정인 시즌 데뷔 훈련은 최근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플로리다와 애리조나의 스프링캠프 훈련장 대신 각 팀의 연고 도시에서 치르기로 했는데 캐나다가 지난주 미국 국경 봉쇄를 연장한다고 발표해 류현진의 소속팀 토론토 구단은 훈련장 물색부터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SBS 이상훈입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손흥민 선수가 귀중한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골망을 얻는 오른발 강슛은 아쉽게도 옵사이드로 판정났습니다. 박현석 기자입니다. 왼쪽 발이 옵사이드 라인보다 약간 앞에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며 득점이 취소돼 리그 8호 도움을 기록합니다. 오른팔 부상 이후 첫 공격 포인트를 올린 손흥민은 후반 41분에 교체됐습니다. (400만) 명의 대도시의 시의원 수는 고작 15명. 대부분 인허가권까지 독점하고 있습니다. 지역구의 황제다라는 말이 오래전부터 나왔습니다. LA 다운타운 지역의 지역구인 호세 후이자 현직 시의원 오늘 전격 체포됐습니다. 그에게 돈을 받은 혐의입니다. 얼마 전에는 미치 잉글랜드 전 시의원도 돈을 받은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LA 시의회 이제는 외부의 힘이 개혁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11월 선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고인물은 이미 썩었습니다. 어떤 후보를 뽑으시겠습니까? 이 문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